자, 이번 강의는 29번째 강의입니다. 27강, 28강, 29강 계속해서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should부터 공부하시죠. should. should는 tentative inference다. 모호한 추론 내지 추측이다. 그래서 the mountain should be visible from here 하면 그 산은 여기쯤에서 보여야 되는데 또는 보일 게 틀림없을 텐데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ought to나 비슷한 뜻을 갖습니다. 그 밑에 문장 보시면 These plants should reach maturity after 5 years. 5년 후에는 다 자랄 것이다. 근데 100% 확신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should나 ought to는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사실에 대해 확신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일 거라고 모호하게 추측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러면 저도 어렵습니다. 추측일 때 must, should, have to, ought to가 다 추측에 쓰이는데 대충 어떻게 사용된다는 감은 알아요. 저도 감은 아는데 느낌은 아는데 명확하게 명쾌하게 그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저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문을 많이 봅니다. 그냥 이 사전 저 사전 찾아서 should가 추측을 나타낼 때 예문, ought to가 추측을 나타낼 때 예문, 그다음 must, have to 예문들을 많이 보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느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남한테는 설명을 못 해줘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서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문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ought to, should, must, have to가 추측을 나타낼 때 어떤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저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번에서는 ought to가 모호한 추측이었는데 2번은 또 당연한 추측이죠.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건 주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이 아니고 자기가 판단한 게 아니고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뭐 할 거라고 주위의 상황 때문에 당연한 그러한 상황이 생길 거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예문 보시면 이해가십니다. It should be very cold in winter there. 그곳의 그 겨울은 정말 추울 것이다. 그곳의 겨울이 춥다라는 어떤 그 상식적인 생각들이 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may하고 must 중간 정도의 추측을 나타낸다. 지금 무슨 얘기냐? must는 강한 긍정 추측이죠. 강한 긍정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 may는 가벼운 긍정 추측이죠. may는 가벼운 긍정 추측. 그 다음에 may not은 가벼운 부정 추측. 무엇이 아닐 텐데 라는 무엇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벼운 부정 추측. 그래서 가벼운 긍정 추측이고 must는 강한 긍정 추측인데 should는 가운데에 위치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강한 긍정 추측하고 가벼운 긍정 추측의 사이쯤 위치한다. 그럼 이 세 개를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할 기준은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날씨 일기예보에 따르면 it should be clearing up now. 지금쯤은 개어 있어야 하는데 개고 있어야 하는데 날씨가 개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말인데 강한 긍정 추측은 아니에요. 강한 추측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추측도 아니고 그 중간쯤 돼요. 그래서 이 maybe를 쓰든지 must be를 쓰든지 의미상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는 치나 이러한 구별돼야 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래 상황에 대한 추측이다. 이 점에서도 must하고 다릅니다. The job should be finished by next Monday. 그 일은 다음 월요일까지는 끝날 것이며 틀림없다. 자, should는 미래 상황에 대한 추측입니다. 미래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추측하는 경우는 must는 안 써요. must는 현재나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을 사용하지 미래에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된다, 뭐 할 것이 틀림없다 라고 추측할 때는
미래 상황에 대해서는 should를 씁니다. 요건 좀 구분이 명확해집니까? 자, he must be a doctor. 그는 의사임에 틀림없다. 물론 여기 should 써도 됩니다. 현재나 과거에. he must have been a doctor. 그는 의사였음에 틀림없다. 여기다 should를 썼으면, should를 쓰면 어떻게 해석이 돼버려요?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는 의사였었어야 했는데, 그런 뉘앙스를 줘요. 그래서 현재나 과거에 대한 추측은 must를 쓰는데, 현재의 경우는 should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강한 추측보다는 약간 더 확신이 없는 추측이 되는 것이고, 과거에 대해서 동사의 원형의 과거는 have pp라고 그랬죠. 의사였었음에 틀림없다. 이럴 때는 should를 쓰면 그는 의사였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해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should가 의무를 나타낸다. 이건 보통 도덕적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you should 또는 do as she says. 너는 그녀가 말한 대로 해야 한다. The floor should be washed at least once a week. 그 마룻바닥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닦아줘야 된다. 그래서 should, 의무를 나타낼 때는 ought to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you must, 지난 시간에 you must, do 이렇게 나가면, as, she 이렇게 나가면, 이건 화자의 권위를 나타낸다 그랬죠. 너 반드시 뭐 해야 돼.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일종의 명령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 너라는 사람한테 권위적으로 명령하는 툴은 아니에요.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hould나 ought to도 화자의 권위를 암시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헷갈리시니까, 여기는 이제 The Comprehensive Grammar 그 책을 그대로 지금 번역해서 써놓은 건데, 제가 방금 말했듯이, should나 ought to는 화자의 권위성을 암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더 헷갈립니다. 암시하지만 must와는 달리 권고사항이 실행될지에 대해서 화자의 확신은 내포되지 않는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이거 해라 라고 권위성은 있지만, 그 권위에 대한 확신이 100%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화자의 권위성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should나 ought는. 그래서 일부 문법책 보면 should나 ought는 도덕적인 개념에서 뭐 해야 한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한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거 must 대신에 have pp 앞에 must 있었죠. 방금 문장에서 should를 써버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귀결절이 됩니다. 뭐 했어야 했는데, 너는 그녀를 만났어야 했는데, 여기다가 must를 쓰면 너는 그녀를 만났음에 틀림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차이점 외에도 should나 ought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고, should하고 또는 ought to와 must의 차이점 뭐냐?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should나 ought를 한꺼번에 묶고 must하고 have to를 같이 묶고, 이 두 개에서는 둘 사이에서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 네 개 다 여전히 필요성을 나타낸다. obligation, 의무의 의미를 지닌다. 라는 것은 공통적이고, 다른 점이라는 것은 must, have to는 화자의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should나 ought to는 must나 have to와는 달리 화자의 확신이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화자의 권위성을 암시하지만 자신감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she must be home now. 그는 지금 집에 있어야 한다.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렇지 않다. 요건 지금 사실은 요거다가 좀 상치되죠. 반대되죠. must는 자신감이 완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라가 집에 있으니까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못 써요. 사라는 지금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없네. 그 말이에요. 요거는 사라는 지금 집에 있음에 틀림없어가 돼요. 근데 지금 집에 없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뒤는 없어야 됩니다. 이 문장이. 이거 안 보이실라나? 보이겠구나. 그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래서 should는 뭐뭐 했어야 하는데 그 말이에요. 뭐뭐 했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이 지금 좀, 제가 설명하고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이 더듬어지는데, 요거 예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측의 경우는 머스트나 슈드 둘 다,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추측할 때는 머스트만 쓴다 그래요. 슈드나 해부터 사용하면 안 된다는데 다 씁니다. 근데 슈드는 바람직한 일을 추측할 때 써요. 그러니까 there should be another turn in the sales shortly. 얼마 안 있으면 판매량에 있어서 곧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을 것이며 틀림없다. 요거 미래죠. 미래에 대해 추측할 때는 should를 써라 그랬죠. 예. 그리고 should가 미래에 대한 일에 추측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요? 좋은 일에 쓴다. 좋은 일에 쓴다. 바람직한 일을 추측할 때 쓴다. 나쁜 일이 있네요. There should be another disaster sure. 금방 또 다른 재난이 닥칠 거야. 있을 것이다. 나쁜 일이죠. 재난 온다는 얘기는. 이럴 때는 should를 쓰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건 아니고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should 좀 까다롭죠. 근데 까다로워도 어쩔 수 없어요. 예문 많이 보시고 should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 많이 보시면서 문장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ought to는 뭐 해야 한다는데, 이 ought to가 지금, 자, by의 과거형이 뭡니까? bought죠. bring의 과거도 brought. think의 과거도 thought. 자, 이렇다고 보면, 다 아주 과거가 GH, OUGH로 끝나는 과거네요. 그죠? 그럼 이것도 뭔가의 과거였겠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should는 뭐의 과거입니까? shall의 과거죠. 근데 should를 과거형으로 안 쓰죠. 지금 뭐뭐 해야 한다. 현재로 쓸버리죠.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should의 시제 형태가 현재가 돼버렸어요. 지금 원래는 shall의 과거인데 ought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 단어에 동사의 원형이 있었어요. 옛날 영어 고대 영어에서는 이 A가 뭐라고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duty나 obligation을 뜻하는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합니다. obligation. 근데 이것의 과거형이 AHT예요. 그런데 ow라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ow라는 동사의 과거는 이렇게 썼습니다. ought. 그래서 이것이 OUGHT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ow는 under the obligation to pay입니다. 누구누구에 빚진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ow의 과거를 이렇게 썼습니다. 중세영어에서는 과거가 OET였어요. 그래서 OUGHT라는 단어로 변화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어떻게 제가 알고 드리냐면, 참고로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책입니다. 옥스퍼드 영영사전인데, 이게 120권짜리인가, 몇 권짜리인가. 그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수십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을 이렇게 글씨를 조그맣게 갖고 한 권으로, 다시 출간을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사면요, 돋보기를 큰 걸 줍니다. 그래갖고 이 책에다 돋보기를 올려놓고 봐요. 처음에는 돋보기에 그 전구따마가 달린 돋보기를 주더라고. 그래서 전구따마를 켜고 보는데 그건 손으로 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오래 들고 좀 손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돋보기 초점이 안 맞아서 잘 안 보여. 이게 아마 이제 그 소비자들이 그렇게 컴플레인을 했는가 어쨌는가. 저는 연락도 안 했는데 그 영국에서 돋보기를 또 보냈더라고. 그리고 그 돋보기를 이제 큰 추가다 삐바닥에 달려하고 딱 책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전구땀은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 돋보기로 봐도 한 10분 보면 눈이 아파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려면 이렇게 책을 안 보고 이렇게 복사를 따로 합니다. 제가 봐야 될 부분만. 복사를 따로 해서 돋보기를 놓고 이 종이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초점을 맞춰가면서 제가 봐요. 근데 그렇게 봐도 한 10분 보면 아주 골이 빠개집니다. 이제 그런 걸 읽어보면
이 ought to가 ought라는 단어가 이러한 과정에서 나왔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ought는 어떠한 동사의 과거 형태라는 겁니다. 원칙은 thought, brought, bought처럼. 그래서 ou의 과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빚지다. 그래서 이 ou가 옛날 중세 영어에서는 ought to do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뭐뭐 할 것을 빚지다. 그래서 ou의 과거가 ought인데 지금 ought to가 should가 현재로 쓰이는 것처럼 ought to도 현재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ought가 어떻게 단어가 이런 뜻이 이런 단어가 그런 뜻이 갖는가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풀리셨습니까? 그래서 ought의 과거는 따로 없죠. 그죠? 그래서 ought는 과거 현재 다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ought, 자, 의문만 때는 ought to 이렇게 쓰기도 하고 부정문은 ought to기도 합니다. 요건 조동사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요 ought는 ou의 과거라고 본다면 요건 일반 동사 취급해서 이렇게 부정문 의문도 만들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 본동사 취급해서 하는데 이는 방언이라고 오히려 이게 원칙 같은데 이게 방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문문 부정문은 반드시 이렇게 해라. 즉 현대어에서는 ouught는 완전 조동사다. 조동사 취급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제 ought to를 공부하시면서 또 이 설명을 처음 들으실 겁니다. ought에서 to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ought가 뭐뭐 해야 한다. 추측이 아니고 뭐뭐 해야 한다. 의미를 지닐 때는 의문문과 부정문에서는 ought to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they ought not to가 돼야 되는데 to가 없어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ought we have done it. 우리가 그것을 했었어야 했느냐. oughtn't we send for the police. 경찰을 부르러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긍정평서문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의문문과 부정문에서는 to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긍정평서문에서는 to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ought to가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죠. 동사의 원형인데 to가 빠지면서 ought to가 can처럼 완전히 조동사화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can 다음에 to 안 쓰잖아요. 그것처럼 ought 자체가 이제 하나의 조동사로 갈수록 조동사 개념으로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ought to가 뭐뭐 하는 필이 왔다 꼭 해야 한다. 뭐뭐 하는 편이 나으니까 꼭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You ought to see the movie. 너는 그 영화 보는 편이 좋으니까 꼭 봐라. 그런 뜻이에요. We oughtn't to be arguing like. 우리 이렇게 논쟁하고 하지 않는 것이 낫겠는데 꼭 이렇게 논쟁해야겠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편이 나으니까 꼭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그 다음에 ought not to see a counselor. 너 상담을 만나야 되지 않냐? 예,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ought to가 마땅히 뭐뭐 당연히 뭐뭐 도덕적인 의무감입니다. 도덕적 의무감. 너는 당연히 벌 받아야 돼. 너는 당연히 규칙을 따라야 돼.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have to도 뭐뭐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Do they have to make all the noise? 뭐뭐 해야, must가 아닙니다. need의 뜻입니다. have to가. 그래서 don't have to가 need not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또는 문법책에서는 have to가 그냥 단순히 must의 뜻을 갖는다라고 말하시죠. 근데 must가 need의 뜻도 같습니다. 그래서 don't have to가 need not이 되는 거예요. Do they have to make all that noise? 저 사람들 꼭 저렇게 시끄럽게 다 저렇게 모두 저 시끄러운 소리 내야 돼? 그 말입니다. 낼 필요가 있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need to 나옵니다. 그래서 need not과 don't have도 같으면 방금 제가 설명한 거. You need not 또는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the test. 이건 이해가 하시죠? need를 이렇게 쓰면 조동사 취급하는 거고 이렇게 쓰면 본동사 취급하는 거고 need는 아직 공부 안 했습니까? 다음 시간에 합니까? need하고 대어는 공부했던가요? 그래서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test. 두 개 똑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have to가 must로 쓰이죠. 논리적인 필연성이다. 그리고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
have to는 most보다 강한 표현이다. 아까 should하고 ought to하고 같은 부류로 묶고 must하고 have to를 같은 부류로 묶자 그랬죠. 그럼 이것은 강한 추측, 그 다음에 may는 가벼운 추측, should나 ought는 그 중간 추측 이렇게 보자 그랬죠. 그래서 must하고 have to는 강한 추측인데 그 중에서도 have to가 must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왜? 논리적으로 필연성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There has to be some mistake. 뭔가 약간의 실수가, 무슨 실수가 있음에 틀림없어. 이 표현이 must보다 훨씬 더 강한 추측입니다. 자, someone has to be telling lies.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으면 틀림없어. 그 다음에 someone must be telling lies. 똑같은, 해석은 똑같은데, 이게 훨씬 더 강한 추측 쪽이 이쪽이에요. The 농담이지, you have to be joking. You must be joking 똑같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강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must하고 have는 강한 추측이고 may는 가벼운 추측이죠. 그 중간은 should나 ought to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must하고 have to 중에서도 have to가 훨씬 더 강한 추측이 된다. 그 다음에 have to가 의무 또는 강요를 나타낸다. have to는 must와는 달리 화자의 권위는 실려있지 않다. You have to be back by 10 o'clock. 너 10시까지는 와야 되겠다.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10시까지 돌아오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겠죠. We have all got to share our skills and knowledge.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공유해야 돼. 의무나 강요인데 무슨 쪽으로? 권고나 충고 쪽으로. 그죠? 약간 그런 뉘앙스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 다음 have to도 비꼴도 씁니다. must처럼. You have to make that noise when 너 먹을 때 꼭 그렇게 소리 내야 되겠어, 인마? 그런 뜻이에요. 비꼬거나 빈정되는 표현에서.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have 동사 대신에 have got을 많이 쓰죠. 그래서 I have a book을 I have got a book 이렇게 습니다. 마찬가지로 have to 대신에도 have got를 많이 써요. 뭐 해야 한다. I have to go를 have to 대신에 I've got to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have to가 나는 일찍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have to 앞에 조동사가 붙잖아요. 그럴 때는 have got to 형식은 못 씁니다. 그 다음에 have to가 진행형 시제의 형태를 지닐 때도 have got to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have to 대신 have got to 쓰니까 아무 경우에나 have to 대신 have got to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동사 나오면 have got to 못 써요.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에서도 have got to 못 씁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식수를 끓이고 있어야 했어. 끓이고 있어야 한다. 근데 진행형 시제 때는 they are having got to라는 말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화하실 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대화하실 때도. 특히나 have got to는 have got이나 have got to는 구어체인데 특히나 구어체인데 대화하실 때 이렇게 쓰면 저는 이렇게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면 미국 사람들 웃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만 웃을 겁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완료형일 때도 have got to 못 씁니다. The administration has had to make popular decisions. 인기에 영합하는 결정을 해야 해오고 있다. 해와야 했다. 결정을 해와야 했다. 해와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현재 완료 형태죠. 완료 형태에서는 have to 대신에 have got to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말이냐. have got가 have to하고 똑같죠. 그래서 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뭐 틀림없다라는 의미를 갖겠죠. 논리적인 필연성, 의무. 근데 have to와는 달리 항시적인 뜻은 아니다. 습관적인 뜻이라 항시적인 뜻은 아니다. 습관적인 뜻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이다. have got는 일시적인 걸 나타낸다. 그래서 주로 동적인 의미에 일시적이니까 동적인 의미, 다이내믹 미닝을 갖는 동사와 결합하는 일을 많은데 그때는 미래일에 대한 표현이란다. 예문 보시면 이해 가실 겁니다.
Jim has got to check the temperature every 12 hours. 짐은 12시간마다 온도를 점검해야 된다. Jim has to check the, 요거는 항상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정기적인 일이에요. 근데 요거는 앞으로 며칠 동안 또는 며칠 동안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have got to는 항시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짐이라는 사람이 어떤 공장의 직원인데 그 사람 원래가 그 사람 하는 일이 1년 내내 출근하자마자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인데 출근하면 12시간마다 한 번씩 온도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항상 하는 정기적인 일일 때는 have to를 씁니다. 근데 앞으로 몇 달 동안 또는 앞으로 기계를 새로 들여왔는데 최소한 2달 동안은 그 기계를 12시간마다 그 기계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가 점검을 해야 돼. 그런 의미라면 has가 씁니다. 물론 일시적인 내용일 때도 have to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니까 아씨 너무 까다롭다. 이걸 어떻게 다 키우고 어떻게 다 그냥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영어라는 문법이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이것이 짐의 현재의 그 업무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have to를 쓰면 짐의 원래의 업무, 정기적인 업무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쉘의 용법은 요 세 가지만 합시다. 쉘은 지금 의미가 거의 다 사라지고 있고 세 개로만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화자의 의지다. You shall die. 너 죽을 거야가 아니고 너 내가 죽이겠어 그 말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you will die하고는 다릅니다. You will die는 너는 죽을 거다라는 얘기고 you shall die 하면 너 내가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문문에서는 청자의 의지. 말하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의 의지. 의향을 물어봅니다. Shall I bring him in? 그를 들어오게 할까요? 그를 들어오게 할까요? 그러면 당신은 그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you의 의지를 묻는 말이에요. Shall I bring him in? 그를 들어오게 할까요? Shall we go out tonight? 오늘 밤 우리 밖에 나갈까요? 상대방의 의향을 묻죠. Shall we dance? 우리 춤출까요? 그죠? Shall we dance? Shall we dance는 안 나왔네. 그래서 Shall we dance는 우리 춤출까요? 상대방의 의향을 묻죠. 그러면 우리 춤춥시다. 그럴까요?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야 되죠. 그래서 let's 권유문의 부가 의문문은 shall we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의향을 물으니까. 춤춥시다. 우리 그럴까요? 상대방의 의향을 묻잖아요. 우리 그럴까요? 네가 추자면 추겠다. 그래서 청자는 말을 듣는 사람. 그래서 상대방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유문의 부가 의문문은 shall w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shall이 must의 대용이다. 요거 이제 주로 이제 이 성경책 같은 데서 thou shalt not kill 이건 중세 영어죠. 너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 thou는 you고 shalt는 shall이고 너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 The mechanic shall maintain the equipment in good conditions. 이것은 약간 이제 고쳐졌고 옛날 예스런 말이 됩니다. shall보다는 must나 should, have to 정도. 그러니까 항상 장비를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 되니까 항시적인 거니까 has to 이 정도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shall은 계약서 같은 데서 많이 써요. 지금도 공식 문서. 이 우리나라 법률 용어를 할지 경찰 용어는 일제시대 때 쓰던 용어들 그대로 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공식 계약서나 공식 문서나 이런 거 보면 요즘 안 쓰는 단어들 엄청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글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현대 영어식으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굳이 옛날 용어 안 갖다 쓰고. 옛날 용어 갖다 쓰면은 미국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미국 사람이 계약서 들고 와서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묻습니다. 야, 이거 무슨 뜻이냐? 그럼 I don't know. 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옛날 그 경찰서 영어들이나 법률 용어도 보면 우리도 무슨 뜻인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영어로 가져오면은 이제 제가 모른다고 인터넷 찾아서 막 연구해서 구글 같은 거 찾아갖고 번역을 하는데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는 한글을 가져와서 영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계약서를 가져오시면 고객들이 저는 이 옛날 영어 안 씁니다. 현대 영어로 그냥 써요.
아주 딱 봐서 이해 쉽게. 그렇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그 계약서 보고 잘못됐다고는 절대 얘기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계약 내용이 더 명료해집니다. 괜히 옛날 계약 용어, 계약서에 쓰이는 용어 뜻 제대로 알도 못하고 갖다가 붙여갖고 그대로 쓰면 계약서 내용도 달라질 뿐더러 계약 그 용어 정의 자체가 애매모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번역하시는 분들 보니까 계약서 같은 것들 인터넷 찾아서 옛날 용어 그대로 그냥 100개 쓰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쉘이라는 단어는 계약서 같은 데서 옛날 용어로 많이 씁니다. 지금은 현대형에서는 쉘 잘 안 써요. 여기다 해스트 이렇게 줄을 쓰지.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공부보다는 영어에 대한 상식이 좀 상식 공부를 하지 않았냐, 상식을 좀 살펴보지 않았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문법은 외우지 마세요. 문법은 이해만 하시고 이 문법에 따른 예문을 반드시 외워서 필링을 가지세요. 언어에 대한 감각을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 실력이 빨리 늘어요. 문법 죽으라고 외워봐야 영어 실력 빨리 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문법에 대한 예문, 그 다음에 예문을 많이 읽고 외우고, 그래서 예문 그 문장을 머릿속에 박아두면 뭐가 생긴다? 감각이 생긴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뭐 하시라? 사전 보시라. 사전 안 보면 말짱 도루묵이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칩니다. 25분을 안 넘기려고 그랬더니 꼭 뭐 잔소리하고 헛소리 했어갖고요. 20분인데 30분까지 다 넘어가고. 자, 다음 강의도 계속 조동사입니다. 아, 대열 니드 아직 안 했구나. 이때 하구나. 30강까지 했으니 조동사 부분 끝납니다. 자, 강의 마칩니다.